다 제 또래로 보입니다만 또 이런 말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려니 애쓰는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0년 뒤에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10년 뒤가 가슴이 매우 뛰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앞줄이 많으시죠, 앞줄이. 네. 아니면 가슴이 매우 답답하신 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손 들어주신 분 용기 감사드립니다. 저도 20대 나이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지만 저도 그 당시에 제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가슴이 매우 뛰기보다는 매우 좀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10년 전 2015년도에는 저는 만 25이었습니다.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겠죠?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저는 10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3 때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원래는 1년짜리 단기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갔었는데 미국을 가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진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글로벌한 문화라든지 전 세계의 친구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모여서 다양한 그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진짜 영끌 투자를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좀 알게 되면서 막연했지만 20대 나이에 좀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좀 열심히도 좀 살고 싶고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알고 나면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라기보다는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정말 과투자를 받았던 걸 알게 되면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또 K 장남이거든요. 뭔가 부모님한테 그래도 받은 거 갚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괜찮은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데 대학 들어가서 경제경영학과 전공을 하고 저는 그 전공 혹시 경제학과 전공 있으세요? 경제경영학과 전공 꽤 있으시네요. 경제경영학과 전공이 보기엔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 제일 백수가 많은 직업이에요. 문과생인데 학부생으로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경제를 배울 줄 알았고 세계 경제라든지 회사를 경영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았는데 그건 나중에 MBA 같은 데 가면 가르쳐줘요. 저는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전공을 어쨌든 선택을 했지만 갈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학부생으로서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은행도 있었고 아니면은 투자도 있었고 금융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이제 미국에 이제 금융권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펀드 주식 요즘 코스피도 장난 아닌데 펀드 그런 관련된 일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남들이 저에 대한 부러운 시선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희 표현으로는 어깨에 좀 뽕이 차 있었어요. 유학생인데 MBA도 안 가고 취업이 됐다. 취업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셀러리, 그 연봉도 괜찮다.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인기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술을 잘 사주니까. 제가 돈을 버니까 후배들 밥도 사주고 그런 즐기면 살았던 저의 20대가 철없이 있었는데 그런 직장의 월급만을 제가 이렇게 매달 기다리면서 어느 순간 제 삶이 좀 되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회사만 갔다 오면 놀고 회사만 갔다 오면 놀고 주말만 기다리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모으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삶이 무료해지고 어느 날 그 새벽 늦게까지 제가 지금은 굉장히 교회 오빠 같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굉장히 제가 음주가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5시, 6시까지 굉장히 이제 밖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해가 쫙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제 잘나 그러는데 근데 바깥에 사람들이 출근하러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버스가 다니고 하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20대 나이에 이 찬찬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좀 위기를 느꼈는지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제가 그 당시 존경했던 마윈 회장이 당신이 35살이 될 때까지도 가난하다면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
그거는 온전히 부모의 탓도 아니고 뭐 주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 20대 나이에 그래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뭔가 가슴 뛰게 살아야지. 이거는 남들이 좋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월급쟁이 인생으로는 너무 내 20대 나이가 좀 아깝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나는 열정은 있고 에너지는 있으니까 난 이제 기회만 있으면 돼. 기회가 없어서 내가 성공을 못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기회가 없어? 그런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와 알게 모르게 제 주변엔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어저께 그 저기 까메치킨 보셨어요? 이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 뭐 지금 이제 에이펙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엔비디아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입니다. 뭘로 익숙해요? 지포스 게임 그래픽 카드로 원래 유명했던 회사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주식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배우고 돈이 있었으면 투자를 했을 텐데 뭐 있어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거 배웠어요. 근데 이 기업이 정확히 10년 전에는 한 주 가격이 0.7달러였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270배가 뛰었습니다. 네, 10년 만에. 얘는 항상 제 주변에 제가 밤새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의 그래픽카드로 쓰고 있던 친구인데 저는 정보에 굉장히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기회는 있었지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기회일까?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로또를 사시겠어요? 비트코인을 사시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좀 괴짜 친구들이 좀 이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생각보다 걔네들보다 많이 보수적이었어요. 무슨 비트코인이야?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으시죠? 무슨 가상화폐냐 이러면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설명 그래 뭔지 한번 얘기나 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메이도 많죠? 근데 들어는 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아 됐어 이랬는데 그 비트코인은 지금 400배 이상 뛰었습니다. 요즘 조금 어려우시죠? 네, 요즘 조금 다운됐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주변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매고수적인 삶을 살았는지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못했는지 많은 기회를 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이제 미국 생활 끝나고 제가 2015년 11월 달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때 총각이었고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어요.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도 원래는 장사를 해볼까, 내 비즈니스를 해볼까, 뭔가 스타트업을 해볼까, 뭔가 나름대로 그 정돈되지 않은 생각들은 많이 있었는데 막상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냐? 일단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게 필요한데 아이디어가 그렇게 번뜩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본도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릴 수가 없어요. 자본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는 저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시 한국 와서 또 월급쟁이 생활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이러려면 왜 왔나 막 약간 막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뭐 여의도 여기서 멀지 않죠? 여의도의 IFC 금융센터 그쪽에서도 채용 면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검색하는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도 최종 면접까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질 때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만나게 된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 게 저는 10년 동안 아메이 옆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 아메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메이를 제가 미국 유학 가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생필품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어머니가 아메이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무관심했지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우리 엄마 진짜 끝내주는 거 한다. 그런 느낌이 1도 안 들었어요. 약간 광신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맹신하는 느낌. 이게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약간 이미지. 좀 불편했어요. 네, 무슨 말을 해도 끝은 아메인 게 깔때기 아메인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활용점정을 찍는 게 너도 아메이를 해라라는 외압이 들어오니까 저는 한국에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고 싶었던 적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밀당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
예전에는 정말 저분이 헬리콥터 맘이었어요. 진짜 저에 대한 모든 사랑이, 제 남동생도 있는데 저한테 몰빵이 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미국 딱 가니까 성적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 돈 들여놨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성적을 뭐 항상 잘 받진 않잖아, 사람이. 성적을 가끔 못 받아도 그거는 넘어가줬어요. 근데 안 넘어간 게 뭐냐면 더블 X 먹는 인증샷을 보내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 매달 집에 더블 X가 미국에서 배송돼서 와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20대 때 그런 알약을 누가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방금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근데 그걸 먹는 인증샷을 찍어서 계속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는 시험 기간 때 친구들한테 더블 X 제가 다 나눠주고 있어요. 한 통씩만.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쳐주겠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10년 동안 제 주변에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아메이를 근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메이의 겉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겉모습을 보면 이게 근사하지 않아요. 치약 파는 일 같았고 생필품 아쉬운 소리 하는 일 같았고 특히 20대 총각한테는 또 금융권에서 유학 갔다 왔다는 나름대로의 타이틀이 있었던 저한테는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세제 뒤에 있는 진짜 비전을 보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는 정말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 와서 제가 본 아메이는 그 전에 겉모습하고는 좀 달랐어요. 일단 첫 번째, 제 마음가짐이 불안해 있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제 마음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잠겨있는 시기였어요. 뭐 해야 되지?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변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저희 부모님이 제 또래 친구들 부모님하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50대 초중반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아메이로 제 유학비를 다 보냈다는 걸 알게 되고 제 동생 성악하는데 성악까지도 다 커버했다는 걸 알게 되고 뭔가 저희들한테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 해결된 듯한 부모님의 모습이 저한테는 좀 약간 뭐지? 왜 내 친구들 부모님하고 우리 부모님은 다르지? 이 호기심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때 10년 차셨고 다이아몬드 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갖고 계셨어요. 부모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해서 저한테는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다 사랑하실 건데 나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이 마음 혹시 갖기 쉽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심에는 저희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메이라는 게 있네요. 저는 그때부터 온갖 질문이 막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메이가 돈이 돼? 그렇게 많이 돼? 이거 영업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이걸로 자유롭게 살아? 말이 되나? 이 여행도 아메에서 보내준다고? 저 여행도 아메에서 보내준다고? 관심도 없던 아메이가 갑자기 막 궁금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메이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10년 만에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리하니까 이거였어요. 첫 번째 아메이는 no risk였어요. 아메이는 일단 돈이 들지 않는다. 투자금이 들지 않고 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아까 스타트업 하려고 했더니 자본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자본이 필요가 없대요. 두 번째는 이제는 완전히 옛날에 이제 그 약간 방문 판매 느낌으로 똑똑똑 뭐 계십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완전히 이제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돼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점포 없이 내가 비즈니스를 전 세계에서 할 수가 있대요. 세 번째는 파트타임, 부업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네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 이 자산, 네트워크라는 걸 잘 구축해 놓으면 뭔 소리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잘 구축해 놓으면 내가 일하지 못할 때도 연금 같은 수입이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녀들한테 상속까지 되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가장 상징적인데 다이아몬드라는 게 되면 그 연금 같은 수입이 월 1,000만 원 정도가 다다닥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걸리는 기간이 5년이다. 이게 좀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짜일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런 일이었어?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진짜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전 이게 진짜면 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진짜 아닌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죠. 뒤에 뭔가 구린내가 있을 거야. 발 일단 들이게 하고 나중에 뭔가 사실 이런 비밀이 있었어. 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엔 아메이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해요.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전해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해줄 사람이 저한테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사기칠 수 없는 어떻게 키웠는데 돈을 얼마나 처발처발해서 저를 키웠는데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한테 아메이를 하는 건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확 들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때부터 그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했던 게 아니라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저랑 비슷한 혹시 나이 또래가 있으시거나 조금 이제 의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고지고대로 카더라 해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일까? 진짜 이 내용이 사실일까? 제가 검증해서 이게 거짓이었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 거짓이었으면 부모님 말릴 생각으로 사실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아메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사진을 아마 어머니가 찍어주신 것 같은데 동생은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이 대학생 때인데 그냥 아마 연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의심이 좀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얘는 그때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원을 듣고 책을 보면서 아메이를 계속 파헤쳐보면서 리서치를 했던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체크해보면서 모든 의구심들을 아메이에서 풀어가다 보니 결론이 뭐였냐? 결론이 모든 나의 의심은 내 그냥 뭐라 그럴까 내 의심에 불과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선입견이었구나. 100% 다 해결됐습니다. 100%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마음속에 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약간 의심이 있다. 약간 내 풀리지 않는 게 있다 이러면 그것부터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 아니면 스폰서님들한테 해결하시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해결이 딱 되는 순간부터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보드도 만들고 아메이는 제가 오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한 2달 정도 저는 풀타임으로 아메이를 그때 알아봤었거든요. 그 면접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원래 미국에서 했던 일이 투자 쪽이었다고 했잖아요. 투자에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 저는 기업 분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업을 분석해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허점을 찾아야 돼요. 허점을 찾아야 그 회사의 투자를 금액을 정하니까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니까 제가 아메이를 어떤 마음으로 찾았겠습니까? 그렇게 찾아본 간단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저는 아메이가 65년 역사의 탄탄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제조기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부동의 넘버원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세계 최고 레벨의 제품을 만들어요. 그 세계 최고 레벨의 제품을 한 450가지 이상 직접 만들고 우리나라에 한 700가지 이상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써야만 하는 그런 생필품인데 그게 이제 지네들끼리 아메이들끼리 좋다가 아니라 국제 인증을 1000여 가지 이상 받았어요. 저는 특허청까지 다 들어가서 좀 찾아봤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제품들 중에 상당 많은 제품들이 전 세계 1위 판매 매출 그 정도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들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삼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만족 보증제도라는 환불까지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네요. 근데 이 회사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찾고 있대요.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영업사원은 직원이죠. 직원이 아니라 우리랑 파트너십을 맺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광고와 유통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는 완전 바이럴로만 하겠다. 구정 광고로만 하겠다. 근데 내가 만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업자가 만든 소비자와 제가 일으키는 매출, 제 이하에 있는 모든 저로 연결된 사람들을 평생 귀속을 해주겠네. 제 걸. 네가 만든 사람은 평생 네 거야. 그리고 그게 네가 하는 나라를 가도 상속까지 해줄게. 이런 이제 권리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가 투자금 없는 완전 무자본 비즈니스.
20대 나이에 이런 기업이 감히 저 같은 사람한테 제안을 하다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감히 나한테 아메이를 하라 그래?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메이 같은 거 나보고 하라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아메이 같은 큰 기업이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저는 이렇게 말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1월달, 제가 한국 온 지 한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알아보고 시작을 딱 하는데, 16년에 저는 글로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코로나 전이죠. 16년도에 제가 이 자리 강서 오디토리움 여기 앞이거든요. 거기에 외국에서 젊은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이 오게 됐어요. 일본, 태국 이런 글로벌 리더들 제가 보고 듣고 만나게 돼요. 이분은 만 25살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와, 내가 만 25살에 아메이 시작했는데 이미 이분들은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30대 크라운에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최연소 크라운 멤버스가 된 패트릭이라는 리더도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일본의 히로시라는 사람인데 20대 나이에 친구 5명하고 같이 인생 우리 한번 내 손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20대 친구 다이아몬드랑 같이, 친구 5명이랑 시작해서 같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다 FC 크라운 이상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엄마가 했을 때는 40대 50대들의 비즈니스지만 절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20대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 젊은 나이에 이미 나보다 앞서가서 미리 기회를 잡은, 제가 아까 기회 놓친 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마음을 딱 결정하고 2016, 2017, 2018년 치열하게 저의 20대 마지막 27, 28, 29을 제가 아메이에서 보내게 됐어요. 남은 20대를 한번 걸어보자 해서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것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기 위한 많은 것들을 제가 소화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무던히 애를 썼던 이유가 뭘까요? 적성에 안 맞으니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메이에서 제가 해야 되는 소비자를 만드는 것들,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 것들, 제품을 공부하는 것들,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 저는 극강의 ISTJ거든요.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 혼자 하면 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성향을 좀 개조해 나가면서 이 꿈이 생겨버리니까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제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이 똥손이 베이킹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분들, 암에 있는 이빨 있고 머리카락 있는 사람 다 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빨 있고 머리카락 있는 사람들한테 암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 저는 애기도 되게 싫어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네, 애기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기들도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게 되고 점점 많아져요. 네.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꿈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진짜 20대를 정말 밤낮 없이 보냈어요.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주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로윈을 가요? 내 인생 걸고 20대 막판을 걸고 하는 건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어느 날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서 거절도 받고 막 까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가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평촌 살았거든요. 평촌에 그 범계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역 내리자마자 2층에 탐탐해 가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어요. 초창기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저는 설렘 반, 떨림 반, 두려움 반 이걸로 그 친구 만나서 시나리오 다 짜놨어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진짜 우리 인생을 한번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 하면서 아메를 소개했죠. 근데 가만히 듣다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짝 설명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막 꿈을 가지고 막 만들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듣더니 엄청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고 진짜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20대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 네 하는 꼬라지를 봐. 너 지금 연애도 안 하고, 너 지금 주말도 없고, 여행도 안 가고, 제가 토요일날 이런 세미나 있으면 이런 데 빠지면 성공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빠지고 다 여기 쫓아다니니까 얘네들이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또 지금 20대 다 날리고 있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대,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인생 망해. 굉장히 지금 언어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조진다부터 시작해서 엄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있었으면 안 흔들렸을 거예요. 나 다이아몬드야 이런 건 괜찮은데 다이아몬드는 개뿔. 내 통장에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만 원 나오고 5만 원 나오고 10만 원 나오고 있으니까 한 달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하니까 더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더라고요. 살짝 얘가 너무 약간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갑자기 좀 멘붕이 왔어요. 그러다가 얘한테 제가 일단 물어봤어요.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야, 너는 꿈이 뭐니?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걔가 처음으로 이제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고민을 좀 하다가 꿈이 있대요. 네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이 회사는 사원, 걔 사원이라고 됐죠 당연히. 사원에서 대리가 되는데 평균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꿈은 5년에 대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했어요. 네. 6년에서 5년에 대리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나름 열심히 해야겠죠. 자기 그게 꿈이래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암해하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돼. 난 5년 뒤에 완전 다른 인생을 살 거거든. 오케이, 5년 뒤에 넌 대리해라. 난 다이아몬드 되겠다.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겁나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가 갈 곳이 명확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히 아메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마음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남자애들이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제가 보니까 전 처음에 20대 남자니까 제가 20대 남자애들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영양가가 1도 없어. 20대 남자애들은 절대 지돈으로 생필품 안 사더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준다. 진짜 외롭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여사친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원래 명단에도 없었던 예전에 그냥 알고 지내던 친하지도 않았던 여사친이 이 친구인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제가 만날 사람 없으니까 연락해본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뉴스킨 미스트를 쫙 띄더라고요. 너 뉴스킨 어떻게 알아야 되니까 나 원래 다단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나 다단계 하는데 아티스트이 알아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보면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카탈로그를 어설프게 설명하면서 사업 설명을 어설프게 했는데 애가 그걸 갖다가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매를 미스트만 한 게 아니라 혼자 20만 PB를 했어요. 구매를. 자기 근데 호텔 다니는데 호텔 언니들 나눠주겠다. 립스틱 불 나오는 거 제가 클럽 가면 인기 짱이라 알거든요. 그래서 몇 세트를 산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그동안 사업 시작하고 2달 동안 3%를 못했어요. 3%가 제일 힘들어요. 네, 부모님이 사업하는 집은 3% 못합니다. 바꿀 게 없어가지고. 저는 3개월 만에 3% 했는데 이 친구가 3%를 해서 제가 3%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저보다 캐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런 표정으로 지금은 좀 자신 있는 사람이 됐지만 계속 이게 내 맘처럼 안 되니까 이게 약간 반쯤 풀린 눈으로 어렵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여자였어. 내 꿈을 들어주는 유일한 여자. 그래서 제 이상형이 다 바뀌었어요. 바뀐 건 아니고 원래 굉장히 제 이상형이 바뀌었지만 애정이 한 스푼 더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에 결혼하게 됐어요. 나중에 정수기 전달도 잘하고 그래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피부 올려준 여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혹여나 저는 예전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철칙이 뭐냐면 이미 부모님한테 받은 건 너무 많다. 적어도 내가 쪽팔리지 않게 이 사업 선택했으면 부모님 그늘에서 사업하지 말자. 물론 정신적 상담이나 이런 건 당연히 받겠지만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상속자 서류가 저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거 안 받을 거거든요. 저 기부하시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멋있나요? 제 와이프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게 저만의 이제 설레는데 우리 동생이 엄마한테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의 재산은 우리 게 아니다.
우리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할 거다. 결혼할 때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다 하자. 이 친구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둘 다 돈덩어리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다 캐시백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이게 뭔가 프로포즈하고 하는데 절대 비싼 반지를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허접하고 저렴하고 어디 간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싸구려 진짜 다이아몬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해주면서 지금 내가 너한테 근사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선물해 줄 수 없지만 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냐면 돈은 없고 비전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전만 있는 남자랑 이제 잘 살게 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둘이 아메이를 하게 된 거예요. 와이프도 이제 호텔리어 하다가 아메이 시작 부업으로 하면서 아메이 수입이 호텔보다 많아지는 그 시점에 호텔을 그만두고 전업을 뛰어듭니다. 야, 아메이에서 엄청 많이 벌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호텔이 박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딱 2019년도에 저희는 큐 에메랄드 아직 에메랄드 완성도 안 됐을 때 결혼을 하고 60주년을 가게 됩니다. 2019년 60주년을 제 힘으로 가고 싶었으나 저는 자녀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저의 모든 아메이를 바라보는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이 60주년 행사 라스베가스에서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를 다 초대하는 엄청나게 럭셔리하고 큰 행사였어요. 라스베가스는 제 와이프가 나온 학교가 있는 도시기도 하고 저도 라스베가스에 종종 놀러 갔었는데 저희가 그냥 학생 때 갔었을 때 라스베가스랑 이 행사랑은 규모부터 너무 천지 차이인 거죠. 가서 아메이의 CEO들을 만나게 돼요. 아메이 뉴트랙 만드신 분, XS 만드신 분, 스튜디오 만드신 분, 제품 만드신 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아메이 리더님들, 와, 내가 진짜 음원으로만 듣던, 와, 내가 정말 20대 때 나한테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런 주인공들을 만나면서 완전 전 연예인들보다 더 연예인 같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 실존 인물인가? 그런 거 보면서 아까 전에 제가 20대 때 막 일본에서 친구들 5명하고 5명에서 다이아몬드 된 사람. 지금 이제 크라운 엠버서디. 전 세계 최연소 크라운, 아까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던 그 치온 2세대, 3세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하관과 이 얼굴 두상이 딱 우리 제이벤 앤델 닮지 않으셨나요? 제이벤 앤델의 손녀딸들. 네. 그리고 여기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모자 크라운 엠버서더, 이거 독일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아니 정말 글로벌하네. 진짜 판이 넓네. 내가 이 좁은 대한민국 또 좁은 안양 평촌에서 보고 느꼈던 이 작은 아메이랑 글로벌 아메이는 완전 스케일이 다르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내 자격으로 못 와서 진짜 속상했지만 70주년에는 정말 큰 필요로 많이 생각을 그때 마음에 단단히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 이후에 한국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에서 영 리더들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젊은 2030을 밀어서 앞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키워보자. 그래서 YLGC라고 영 리더스 그로스 커뮤니티라는 젊은 리더들을 양성하는 국가별로 이렇게 뽑아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고, 저희 보면 이제 이 신문에 나오고 제가 탁 옆에 이렇게 우리 그 당시 사장님 손을 콕 잡고 제가 이렇게 게이처럼 찍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두바이라는 곳을 여행을 가는데, 두바이에는 좀 스페셜하게 에이펙, 우리 지금 경주 에이펙처럼 아시아 파시픽 해가지고 11개국 아시아 아메이 진출해 있는 모든 그 리더들을 다 두바이로 초대했어요. 두바이에서 아주 멋있는 행사를 하는데 하루는 딱 불러가지고 나라마다 선정된 젊은 리더들, 국가대표죠. 나라마다 선정된 젊은 리더들, 우리 창업자와 창업자 2세들과 식사를 하자. 아메이를 보고 접하게 되다 보니 정말 이거는 내가 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2030 리더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경험이 분명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내 자녀들이 사업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70주년을 가야 됩니다. 데려가야죠. 우리 자녀들 데려가서 보여주면 뚜껑이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저는 32살에 만 32살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제가 약속 지켰죠. 다이아몬드 만들어줄게. 약속을 지켰고 지금 이제 만 34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아메에서 다이아몬드가 다는 아니지만 저는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일단 1차적인 목표였거든요.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너무 삶이 많이 바뀌어요. 정말.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너무 되면 좋겠다. 아까 전에 제가 막 6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 별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의심을 했었나요? 됐는데 생각보다 별로면 어떡하지? 그 걱정했었어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와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이게 많아요. 일단 뭐 여행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하고 다녀온 여행들이 이제 초록색이고 이제 다음 달 이번 달이네? 이번 달 우리 키언즈 이제 가죠. 그리고 이제 이미 갈 여행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여행지들이 아니에요. 호주, 포르투갈, 푸켓, 체코 이런 곳을 아메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리더들한테 꼭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사 직원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한국 아메이의 비전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ABO 리더님들이 전 세계를 아메이를 통해서 여행 다니게 해드리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벽면에 이게 붙어 있어요. 큰 액자, 아주 고급진. 제가 나름대로 퀄리티 좋은 걸로 세계 지도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갔다 온 나라마다 스티커를 사가지고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4개국, 같은 나라를 몇 번 간 것도 있지만 14개국인데 점점 늘어날 거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 제 와이프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차를 탔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지? 마티즈. 네, 마티즈 탔는데 색깔이 은갈치 생겨가지고 와이프가 자매들한테 이 차를 받고 울었어요. 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이거 받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예쁜 것도 안 예쁜 건데 안전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에메랄드 2019년도에 에메랄드 완성을 하고 제가 원래 꿈보드에 제 차,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내 차 바꾸고 싶다가 1번으로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양보를 했어요. 좀 안전한 차로 타고 당겨라 해가지고 이제 에메랄드 연말 보너스를 연끌했죠. 연말 보너스랑 뭐 하는 거 해가지고 일단 안전한 것부터 바꾸자 해서 바꿔주고 저는 제가 27살에 아메 시작할 때 아까 막 알아보면서 꿈 드림빌딩 할 때 생생하게 꿈꿔야 이루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 남자들 사실 뭐 집보다 차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이 차를 이제 그 당시 벤츠 전시장이요. 10년 전에 벤츠 전시장 가서 살 것처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시승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살 것처럼 가가지고 제가 시승을 해봅니다. 이게 오픈카예요. 뚜껑이 징 열리는 차인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걸 꼭 내가 진짜 1번으로 사야겠다 생각한 게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저는 아반떼를 타고 다녔어요. 네, 아반떼 타고 다녔는데 미국에서 제 친한 친구가 이 똑같은 걸 타고 다녔어요. 걔는 이제 어머니가 사준 거죠. 근데 걔 저보다 솔직히 키도 작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얘는 항상 예쁜 여자들이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거 살 거면서 지금 그냥 뚜껑 샥 열고 다니니까 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제 스스로한테 선물로 제가 이제 2월달에 이걸 뽑았죠. 네, 지금 타고 다니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근데 만족감이 장난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바쁘게 우리 사업하잖아요. 비즈니스 쫙 하고 밤 한 10시, 11시 끝나고 뚜껑을 다 까고 그때 밤 공기 맡으면서 쫙 잠실대교 쫙 보면서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 이러려고 했지 막 이러면서 혼자 이게 취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꿈이었지만 와이프는 제일 원했던 게 집이에요. 왜냐면 집에 대한 약간 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부모님한테 뭐 집을 받거나 뭐 돈을 좀 받아서 시작을 안 하고 싶었어요. 객기를 부렸습니다. 부모님한테 저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그런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괜히 해가지고 그럴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신혼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18평 빌라에서 했어요. 구축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주차 아까 보여드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마티즈 이 앞에가 그 구축 빌라예요. 동네부터 후지죠. 네. 여기서 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여기서 막 에메랄드 막 파운드스 에메랄드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에서 홈미팅을 하면 홈미팅 못해요. 네, 10명 이상 못 와요. 그래서 집구석 보세요 진짜. 네. 좁아 터져가지고 우리는 인생이 게임이야. 아메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18평 시작하자. 그리고 저희가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을 갑니다. 전세로 해가지고 25평 아파트를 가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비를 안 받는구나, 주차 싸움이 없구나 해서 전세로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돈 잘 모아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분당 AP 근처에 37평 저희 집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게 이 사업이 제가 꿈꾸는 걸 다 이뤄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 자랑하려고 좀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10년 전에 제가 시작했던 제 인생 로드맵이 있는데 아메이라는 솔루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저보다 대충 살까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보다 뭐 게으를까요?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저한테는 아메이라는 누구보다 강력한 백이 되어주는 멋진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집 산 거 알고 기절했어요 진짜. 네, 어떻게 집을 사냐 이 나이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평균 자기 자가집을 소유하는 나이가 평균 만으로 45이래요. 제가 10년을 땡겼잖아요. 근데 아메이 아니었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쎄 빠지게 제가 직장 다녔어도 못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꿈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아메이 하면서 제가 사실 많이 포기한 게 있어요. 저희가 둘이서 대가집을 치르자해서 포기했던 게 둘이 데이트 안 했죠. 데이트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하는 거예요. 데이트. 세미나에서 데이트하고 따로 여행을 갔겠어요? 여행 없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신혼여행 60주년으로 퉁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20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더 포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자립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 6년 동안 제가 이세도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기보단 다이아몬드 돼서 가시자. 다이아몬드 수많은 애기 엄마 리더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안정이 되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편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고 이세를 가시자 했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PC에서는 최종 공개를 하는 겁니다. SNS에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꿈꾸던 다이아몬드 베이비 13주 됐고요. 성별 알려드릴까요? 네.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거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아직 저희 부모님이 모르시거든요. 제가 내일 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SNS에 제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거 한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요. 그 병원을 이제 자주 가서 검사가 되게 많은데 대박인 거 알려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저희가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36이고 이제 한국 나이로 와이프가 37이에요. 그러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여자가 몸 검사를 하는데 난소 검사를 해요. 난소 검사. 그게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마이 웰니스 랩처럼 내 신체 노화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소 나이도 내 피지컬 나이랑 실제 난소 나이랑 이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37인데 난소 나이가 24살로 나와요. 난소 나이가 24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10년 동안 뉴트라이트 진짜 밥만큼 먹었는데 이게 진짜 뉴트라이트 힘인가?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검사를 하러 갔는데 비타민 수치 같은 걸 다 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놀라요. 어떻게 뭘 먹길래 비타민 수치가 이렇게 높냐고. 네, 뭐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 대부분 비타민 D, 비타민 E 얘네들은 자연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일반적인 임산부들은 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높다. 좀 적당히 먹으라고 해요. 너무 높아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튼튼하다. 진짜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검사 받기도 하는데
저는 모든 병원에 다 따라가요. 네, 제가 진료받을 때 다 따라가요. 또 주사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다 따라다니거든요. 피검사 이런 거 할 때 주말에 한번 가봤어요. 주말이 진짜 헬입니다, 헬. 와, 11시 예약이면 9시에 가서 2시간 기다려도 못 들어가요. 꽉 차서 3시간씩 막 기다리는데 평일에 가니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무조건 평일에 예약 잡고 웬만하면 다 가요. 가면 세상에 남자가 저밖에 없어요. 다 여자분 혼자 와서 막 어떤 분은 좀 표정이 안 좋고 뭐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막 약간 막 가슴 졸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밖에 남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꾸미고 왔지만 제가 병원 갈 때 거지같이 하고 가요. 면도도 안 하고 모자 쓰고 추리 입고 가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처음엔 한두 번 오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약간 백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도대체 왜 여기 어떻게 계속 오지?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뭐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오픈을 했죠. 사업 설명은 못했고 네, 감사하다고 제품 설명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산후조리원 같은 데를 가야 된대요. 빨리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이 분당 쪽이라서 분당 근처에 산후조리원 몇 군데 갔는데 한 두세 군데 가니까 우리 암에 눈이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건물 5층을 쓰는데 그 밑에 음식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좀 올라오고 뭐 2, 3주를 살아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약간 모텔 같고 이래가지고 표정부터가 좀 눈치 보잖아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그 표정이 완전 아웃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이제 다른 곳에 가보자. 근데 얘는 들어가자마자 전 첫 생각이 비싸겠다. 들어가자마자 숲속에 있어. 숲속에 통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 뷰예요. 네, 이런 뷰가 있는데 비싸겠네 생각했는데 거기 딱 그 가서 견적을 딴 데는 견적부터 보여주고 시설 설명하는데 와 고단수인 게 설명 다 해주고 뿅감 이미 눈이 여기 하트 뿅뿅이에요. 약간 여기 이미 정했어. 그리고 나서 견적을 딱 가는데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바로 계약했죠. 네, 계약을 하고 속으로 와, 나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암에 이러려고 했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파운더스 더블로 핀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자머리를 썼죠. 일단 계약은 내가 했지만 이러저러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해줄게 해가지고 토스를 바로 해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아까 이 친구랑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제 SNS를 보고.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는 척하면서 막 그 조리원 해야 되는데 했냐 어디로 했냐 다 물어보길래 대답을 다 해줬어요. 기절하죠. 말이 되냐? 자기는 맞벌이를 하다가 와이프가 애를 가지면서 본업을 못하게 되면서 애기의 지출은 올라가는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더 생활이 쪼들려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상황인데 넌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내가 암에 하자 그랬잖아 임마. 내가 그래서 암에 한다고 그랬잖아. 너 10년 전 생각나?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걔 기억못하니까. 네. 너무 짜릿한 거 아세요 여러분? 암에 있는 증명을 해야 돼요.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비참해도 증명을 해내면 다 스토리가 돼요. 지금 어려우시죠? 내 맘대로 안 되죠? 가끔 진짜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저 많이 울었거든요 혼자. 근데 저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건 하면 된다. 기간의 차이지만 암이 100% 되는 일이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반드시 될 수 있다. 왜?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 다이아몬드 몇 명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하면 이 친구들 저 왕따 시킬까봐 걱정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근데 이제는 모든 시간을 다 저한테 맞춰. 동영이가 바쁠걸? 내가 요즘 제일 잘 나가.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을 작성했던 여기 일본의 그 자동차 거의 밑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일본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자동차 있는데 이 꿈도들을 막 적었던 그 10년 전의 저를 회상을 해보면 많이 이뤄가고 있어요. 정말 게임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걸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만난다면 그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아메이는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게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보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맹신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어제 아까 얘기한 그 젠슨왕 같은 그런 CEO나 뭐 여러 기업의 오너들은 다 밑바닥부터 시작할 때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난 이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성공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저는 아메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너무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저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불모지를 가보라고 그러면 전 못합니다. 네가 첫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한국 아메이 네가 첫 대처를 해야 돼. 전 못해요. 그럴 만한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기도 얼마나 많은 시너스트의 선배 다이아몬드 리더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들이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대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스터 비스트가 유튜브를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곤란하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스터 비스트가 2015년 9월 23일인가? 그때 10년 전. 그때 셀프 비디오를 찍었어요. 10년 뒤에 난 뭐 하고 있을까? 난 지금 고등학교인가? 대학 다니고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야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다 나를 왕따시키는데 친구들 다 축구하고 막 게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나 혼자 유튜브 하겠다고 막 설치니까 다른 길을 간다고 다 나를 놀리는데 나 갈 수 있을까?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패배자가 되어 있진 않을까? 유튜브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거를 10년 뒤에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5년 9월 23일인가에 업로드가 딱 됩니다. 이 친구의 그 당시 꿈은 100만 명의 유튜브 그 구독자가 있는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꿈이었는데 지금 1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유튜버가 됐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와, 똑같네. 그 당시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근데 그 힘들었던 걸 기록해 놓는 거, 그 힘들었던 감정을 이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남겨놓고 10년 뒤에 업로드 해놨던 게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한 건 아닌데 저도 아메이 사업하면서 비슷한 짓을 했었어요. 2015년도에 시작했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인세니티라는 정신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전 인정했어요. 이대로 살면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냐. 다른 선택을 하고 낯선 길을 가야 다른 미래가 있지. 그건 명확했어요. 근데 저한테 10년 뒤에 제가 두려움은 있었지만 아메이라는 수단이 그때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거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메이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메이는 앞으로 향후 10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메이는 2029년도에 70주년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2031년도에 한국 아메이 40주년, 그리고 2034년 뉴트라이트 100주년, 이렇게 비전 보너스까지 2036년 앞으로 12년에 완벽하게 먼저 리더님들이 깃발 꽂았으면 좋겠는 거. 우리 시너스트 그룹의 비전 최대한 많은 우리 장희수 리더님, 장희선 리더님은 70명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들과 함께 70주년 런던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런던을 가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거 아시나요? 런던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시너스트 그룹은 파리로 나올 거예요. 그 멋진 여정 여러분 함께 꿈꿔보시고 4년이나 남았습니다. 4년 동안 내 인생의 가능성을 한번 이 속에서 도전해 보시면 멋진 미래 기다리실 거 생각하고 우리 시너스트 그룹 모두 성장하는 2026년 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스피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